지금의 베스트셀러 탑 20개를 분석하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쓰려는 내용과 관심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이런 분석을 저희 전문 인력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연간 100권 이상의 서적을 출간하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탄생시켜본 제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4가지 카테고리로 좁혀나가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즉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4가지는 인간관계, 긍정, 꿈, 건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간이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를 묶어서 기획하는 방식이 익숙해진다면 누구나 읽어보고 싶은 서적이 완성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이득을 느낄 수 있도록 주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초 컨텐츠가 판치는 세상에서 몇백 페이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독자에게는 더 많은 효용성이 필요해졌어요. 이 책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책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들이 잘 분류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작업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저희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미드스의 이서진입니다. 출판사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원고를 좀 쓰기는 했는데 과연 이걸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독자가 읽었을 때 과연 잘 읽힐 만한 글인지 궁금해요.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묶어서 보면 독자에게 읽힐 수 있을 만한 출판 기획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100권 이상의 서적을 출간하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탄생시켜본 제 노하우를 잘 읽히는 서적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많은 저자님들이 자서전이든 전자책이든 본인의 원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바라실 텐데요. 그래서 서적의 전반적인 주제를 설정할 때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는 좋은 기획이 아닙니다. 우선 서적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좁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주제를 좁힌다는 건 타겟팅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타겟팅에서부터 모든 성공의 전략이 수립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를 어떻게 좁혀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또 바꿔 얘기하면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서적의 전반적인 기획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3가지 방향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좁게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명확한 타겟팅은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좁게 잡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좁게 잡으면 어차피 그 주제에 대한 독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책이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출판업계에서는 핵심 독자와 확산 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핵심 독자는 책이 쓰이면서부터 타겟팅을 하려는 독자층을 말하고 확산 독자는 말 그대로 그 이외로 확산되어가는 독자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인생에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신 한 중장년의 저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대 청년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자 자전적인 내용을 집필하고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서적의 핵심 독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개선을 하고 싶은 20대 청년들이 핵심 독자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핵심 독자들에게 충분히 만족이 될 만한 내용이고 그로서 가치가 입증이 되었다면 독자는 확산이 됩니다. 가령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배우고 싶은 다른 청년들도 확산 독자가 될 수 있고요. 책 내용이 좋다는 소문만 생기면 다른 동년배의 장년 충분들도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볼지 궁금해서 책을 열어볼 수 있으니 확산 독자가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까지 확산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좁게 잡는다고 해서 이 주제로 된 책을 읽는 독자가 적어질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저 또한 꿈을 찾는 스타트업, 수험생, 직장인 등 다양한 시리즈의 책을 냈지만 몇 년간 베스트셀러는 사실 꿈을 찾는 음대생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온 책이 퀄리티는 더 높고 글 자체는 많이 다듬어졌지만 꿈을 찾는 음대생만 예체능을 타겟팅한 책이기 때문에 이 업계의 사람들이 매년 보는 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대생이 아닌 20대가 구매하지 않았다면 제 책은 절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범위를 좁힌 주제에다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한 개의 키워드로 나타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몰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몰아간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 기술인 콜드 리딩에 보면 사람과 대화할 때 4가지 카테고리로 좁혀 나가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즉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4가지는 인간관계, 금전, 꿈, 건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요새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아니, 난 인간관계보다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야.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너가 겪고 있는 금전 문제는 인간관계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상대가 완전히 아니라고 부정하진 못하겠죠? 왜냐면 사실 앞서 제시한 4가지의 주제는 인간의 삶에서 독립적인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적을 기획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보다는 당신은 내가 가진 경험만으로도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라거나 당신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겁니다. 라는 식보다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적어도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고 그런 성과가 결국은 금전적인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풀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간이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로 묶어서 기획하는 방식이 익숙해진다면 누구나 읽어보고 싶은 서적이 완성이 될 겁니다. 비슷하게 지금의 베스트셀러 탑 20개를 분석하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쓰려는 내용과 관심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이러한 분석을 저희 전문 인력과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독자가 이득을 느낄 수 있도록 주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초 컨텐츠가 판치는 세상에서 몇백 페이지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독자에게는 더 많은 효용성이 필요해졌어요. 이 책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책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들이 잘 분류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1번,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은 느낌의 도서를 보면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유명한 사람이 쓴 도서. 유명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까지의 노하우를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다면 충분한 이득일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또한 덤이겠죠? 3번, 시대적 상황. 책 한 권으로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일적으로든 관계적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니즈입니다. 4번, 인사이트.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쓸모가 많겠는데? 라는 이런 인사이트 부분적이죠. 5번, 타겟층. 내 상황에 이렇게 딱 맞는 책이 있다니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수만 명의 생각을 알 수도 있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미리 시행착오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사람들은 책에 들어가는 돈이나 시간을 생각하더라도 이 책이 나에게 주는 효용이 훨씬 크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때도 같은 주제더라도 예비 독자가 볼 수 있는 이득에 포커싱을 하면서 책 제목과 목차 그리고 그 안에 내용까지 가다듬는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물론 이 작업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저희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의 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